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부등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야, 부등식이야. 부등식은 뭘 부등식이라고 하니? 저 부자가 부정을 한다라는 거잖아, 그지? 그럼 부정을 한다라는 말은 등식을 부정하겠다는 얘기. 등식은 뭔데? 같은 그건 방정식이다, 이 새끼야. 등식이라는 거는 좌변과 우변, 즉 A와 B가 같다라고 얘기할 때 우린 등식을 갖다 쓴단 말이야, 맞지? 그러면 부등식이라는 거는 같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부등식이라는 건 같지 않다야. 야, 그럼 같지 않기 때문에 생각의 흐름을 잘 따라와봐. 같을 때와 같지 않다에 대한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같을 때는 무게도 똑같고 길이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질량도 똑같고 부피도 똑같아. 그지? 그러할 때 우린 같다라고 얘기하지만 같지 않다라는 건 이 두 개의 관계에 있어서 큰 것과 작은 것, 즉 다른 말로 대소가 구분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자, 천천히 갈게. 봐. 이거 좀 되게 중요합니다. 부등식을 무턱대고 배우시면 안 되고요. 뭐 이거. 부등식에 대해서 너네가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 봐봐. 그러면 같지 않다라는 말을 내가 한다라는 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세요. 같지 않다라는 거는 대소가 존재한다. 뭐라고? 즉 우린 비교할 거야. 무엇을? 대소를 비교할 거야. 이해됐지? 비교합니다. 대소 비교. 괜찮아? 그럼 우리 한번 써볼게. 대소를 비교할 때 난 이렇게 얘기할 거야. A와 B가 같은 상황이 있을 거고 A와 B가 다른 상황, 즉 A가 B보다 큰 상황. A와 B가 같지 않은, 즉 B가 큰 상황. 이렇게 내가 분류를 해볼게. 괜찮니? 그래서 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얘가 만약에 2고 얘도 2면 A-B, 즉 A와 B가 같을 때 A와 B에 대해서의 차의 연산을 한번 시행해볼게. 여기서 내가 차의 연산을 시행해볼게. 잘 봐. 얘를 갖다가 한번 써볼게요. A와 B의 차는 몇이야? 0이지. 그죠? 얘를 갖다가 A에서 B를 빼면 얘는 무슨 수가 나오니? 0보다 큰 수, 즉 양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지? 잘했어요. 양수가 나옵니다. 괜찮아? 그럼 여기서 A에서 B를 빼볼게. A-B를 해볼게. 그럼 얘는 무슨 수가 나와? 얘는 음수가 나와요. 괜찮아? 기본적으로 대소를 비교하겠다는 얘기는 4층 연산 중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중에 누굴 갖다 쓰겠다는 얘기야? 빼겠다는 얘기야. 즉 대소 비교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기본은 차의 연산을 통하여 확인한다야. 뭐라고? 무슨 연산? 차의 연산을 통하겠다야. 대소 비교는 반드시 기억합니다. 뭐라고? 차의 연산이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차의 연산을 무조건 시행해야 돼. 뭐가 더 큰데? 일단 빼봐. 빼보면 0이 나와? 둘이 같아. 양수 나와? 앞에 게 큰 놈이야. 음수 나와? 뒤에 게 큰 놈이야. 이렇게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차의 연산 매우 중요합니다. 차의 연산 반드시 기억합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뭐를? 차의 연산을. 뺐고요. 뺐어요. 그랬더니 0이 나왔고요. 양수 나왔고요. 음수 나왔어요. 이렇게 확인하셔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내용이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고 수업 끝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보세요. 그럼 내가 일단은 식을 통하여, 즉 값의 비교를 통하여 양수냐 음수냐 0이냐를 통해 대소를 비교해 본다고 내가 얘기했잖아. 그지?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 난 뭘 그리기 시작할 거야?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그래프요.
그래프를 내가 그려볼 거야. 그럼 그래프 역시 두 그래프 간에, 즉 두 함수 간에 무슨 연산을 통한? 차의 연산을 통한 무슨 비교? 대소 비교를 할 건데 이 대소 비교가 시행되는 그 값은 함수의 함수값이야. 이해돼? 한 번만 연습을 해볼게. 졸라 쉽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봐봐. f라는 식이 있어요. fx라는 식이 이렇게 있어요. 만만 띠띠로 갑시다. 야, 2x 플러스 1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괜찮니? 두 번째, gx라는 식이 이렇게 있어요. gx라는 식이 얘도 만만 띠띠로 가자. 누구로 갈래? 똑같이 기울기 양수로 가져가면서 3x 플러스 2라고 줄게요. 이렇게. 괜찮아? 근데 우리는 이 함수를 기억의 함수라고 주고 f의 함수라고 줬으니까 굳이 이걸 표현하지 맙시다. 그럼 2의 그래프를 갖고 있는 이러한 함수가 하나 있고요. 얘가 f 함수예요. 알겠니? 오케이? 그리고 3의 그래프를 이렇게 쓰면 이렇게 그리면 조금 애매하다. 조금만 좀 극단적으로 그려볼게요. 2의 그래프를 갖고 있는 뭐 이러한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f라는 함수가. 오케이? 두 번째, g라는 함수, 즉 3의 그래프를 갖고 있는 g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분필 탓이야. 조금 이해하기 편하게 이렇게 가볼게요. 얘가 f라는 함수고요. 얘가 g라는 함수예요. 이렇게 가는 애가 g라는 함수예요. 괜찮니? 그러면 난 지금부터 함수니까 즉 x값을 대입하기 시작할 거야. 이해돼? 함수값이니까 x값을 대입하기 시작할 거야. 그럼 우린 이 x값에 대한 분류를 세 가지로 할 수 있어. 첫 번째, 대소비교에서 서로 같은 값이 나오는 경우. 두 번째, 앞에 놈이 큰 경우. 세 번째, 뒷놈이 큰 경우. 그지? 그럼 이 x값을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한번 설정해 볼게. 천천히 할게. 봐봐. 자, 일단 너네가 두 함수의 그래프를 딱 보는 순간 뭐가 보여? 기본적으로 교점 보이기 시작할 거야. 그럼 교점을 기준하여 얘기를 한번 해보자. 알겠지? 그럼 교점을 기준하여 여기에 있는 값을 x의 원이라고 해볼게. 이렇게. 괜찮아? 그랬을 때, 자, 봐. 1번. x1이 대입된 상황. fx1, gx1. 얘네를 어떻게 하자고? 빼보자고. 내가 지금 이거 설명 굉장히 천천히 하고 있잖아. 그냥 이걸 그냥 이해만 하면 나중에 그냥 적용만 하면 돼. 근데 생각보다 졸라 쉬운 개념이야. 알겠지? 뺄 거야. 뭐라고? 뺄 거야. 쓱 뺐어. 근데 이때의 함수값은 지금 f와 g가 어떤 상황이야? 교차되는 상황이지. 즉 교점을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지? 뺐더니 얘네 값은 뭐야? 0이야. 맞잖아. 같은 위치에 있는 함수값 두 개를 빼준 거잖아. 서로 뺐으니까 뭐가 나와? 같은 놈끼리 뺐으니까 0 나오잖아. 아, 그래? 그럼 대소비교를 통해 봤더니 얘네 둘은 서로 같다란 얘기야. 이해돼? 야, 진짜 안 어렵지? 내가 지금 가스라이팅 하는 것 같긴 한데 안 어려워. 이해하면 졸라 쉬워. 해볼게. 두 번째. 이번에는 이쪽에 좀 극단적으로 줘볼게. 여기가 x2야. 그럼 2번. 아, 새 건데. 2번. f에 대해서 x의 2와 gx2가 이렇게 있어요. 맞니? 근데 역시 뭐 한다고? 뺀다고. 쓱 빼볼게. 이렇게. 됐어? 그럼 얘에 대해서 한번 봤더니 얘는 gx2지. 그지? 얘는 뭐야? 얘는 fx2야. 그러면 fx2에서 gx2를 뺐더니 봐. fx2는 밑에 있고 gx2는 위에 있잖아. 그럼 밑에 있는 놈에서 위에 있는 놈 빼니까 즉 함수값이 작은 놈에서 함수값이 큰 놈을 빼니까 얘는 뭐가 나와? 음수가 나와. 얘는 음수가 나와. 됐냐? 그러므로 결론. 앞에서는
얘네들이 지금 같은 상황이었지. F와 G가 같은 상황. 맞아? 그럼 음수가 나왔다는 건 뒤에 놈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상황? F가 G보다 작은 상황. 오케이? 이거 너무 기초 문제긴 한데 그래도 좀 해봐야 돼 이거. 봐봐. 세 번째. 난 여기에다가 x3을 줄게. 괜찮니? x3을 주면 여기 있는 값은 뭐야? f x3. 그지? 여기 있는 값은 g x3. 이렇게 나올 거잖아. 맞지? 괜찮아? 그럼 봐. 3번. 뭐 너무 쉽죠,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말 이해되셨죠? 그럼 f x의 3과 g x3을 어떻게 한다고? 뺀다고. 쓱 뺐더니 위에 있는 놈에서 아래에 있는 놈 뺐잖아. 함수값이 큰 놈에서 작은 놈 뺐잖아. 즉 f에서 g를 뺀 그 결과 뭐가 나와? 이거 양수 나오네. 괜찮니? 그러면 얘는 우리가 결론 뭐라고 쓸 거라고? f가 g보다 큰 경우. 맞니? 그러면 우린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해석을 한 번만 해볼게. 디테일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앞으로 문제에서 이렇게 얘기하겠지. f가 g보다 작은 놈에 대해서 어떠한 조건을 가져야 돼? 라고 물어볼 거야. 근데 자, 여기서 메커니즘을 잘 따라와야 돼. 함수가 결정됨에 있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기 있어서 그 원인을 찾아보면 우린 인과관계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 논리체계를 잘 앞으로 너네가 공부해야 되는 수학은 계산의 영역이 아니라 논리체계를 이해하는 수준이야. 지금부터는. 굉장히 논리적인, 논리학에 가까운 개념이라고 이거는. 그럼 인과관계를 한번 따져보자고. 함수가 나오기까지, 어떠한 결과를 함수가 어떠한 결과를 갖기까지 이 원인을 찾아봐야 돼. 근데 그 함수의 원인은 항상 누구야? 누구로부터 출발이야? 정의역부터 출발이야. 이해돼? 그러면 서로가 같구나 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x라는 정의역이 무슨 값을 가져야 돼? x1 값을 가져야 돼. 이해돼?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 진짜 어렵지 않거든. 그렇게 심각하면 안 돼, 성모야. 전두환 보고 있지. 전두환 스페인에서 봐야 돼. 봐. 그럼 봐. 자, 지금부터 문제에서 얘기할 거야. G함수가 F보다 큰 상황이야 라고 얘기해. 됐어? 됐어? 그러면 정의역은 누구보다 작아야 돼? X1보다는 커야 돼. 이쪽에 있어야 돼. 이해되냐? 그래. 그러면 X1보다 정의역이 큰 쪽에 있어야 돼. 같은 놈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X2가 되겠지. 이해됐죠? 이해 안 됐어. 괜찮아.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된다고 얘기해야 돼. 됐어, 안 됐어? 오케이, 다시. 야, X1일 땐 두 함수의 위치가 같지. 요 분필을 잘 봐. 근데 얘보다 살짝만 벗어나도 누가 더 커? G가 더 크잖아. 살짝만 올라가도 이렇게 싹 지나가잖아, 여기를. 그러니까 G가 F보다 큰 상황이잖아. 정의역이 즉 X의 전체 범위잖아. X의 전체 범위에 있어서 G가 F보다 큰 상황은 X1을 기준하여 오른쪽에 있으면 된다고. 오른쪽에 있다라는 거는 정의역이 X1보다 크다는 얘기잖아. 아저씨, 되는 거? 안 되는 거? 아니요. 예. 되는 거? 아저씨, 되는 거? 예. 야, 그럼 봐. 이번엔 F가 G보다 큰 상황에 있고 싶어. 그럼 다시. 성모야, 정의역이 누구보다? X에 1보다는 어때야 돼? 작은 쪽에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이해됐어? 그래. X1을 기준하여, 얘를 기준하여 얘보다 왼쪽에만 있으면 된다고, 이렇게. 그럼 두 함수의 위치 관계가 이렇게 변한다고. 오케이? 내가 지금 연립을 같이 풀어버릴 건데, 얘들아. 부등식만 풀어버리기에는 좀 수준이 너무 낮아요. 그래서 연립을 같이 할 거야. 그럼 봐. 연립이야.
연립 두 글자. 연립 동시에 만족. 동시에 만족되는 무슨 점? 교점. 근데 부등식이니까 동시에 만족되는 범위 이렇게 가면 되는 거라고. 알겠지? 바로 내가 문제 풀게요. 어디 풀 거냐면요. 필수 3번입니다. 192페이지 가시고요. 필수 3번으로 갈게요. 필수 3번 보시면요. 1번 문제입니다. 자, 3번에 1번이요. 자, 4x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 2x보다 작고요. 자, 5x 마이너스 11 이 작거나 같다. 이 얘네에 따른 범위를 풀어보래. 부등식을. 자, 그럼 한번 쓸게. 무슨 상황? 연립인 상황. 따라가 보자. 자, 연립이야. 이쪽에다 쓸게요. 자, 연립. 어떻게 한다고? 무슨 상황? 동시에 만족인 상황. 이해돼? 근데 연립 무슨 식? 방정식 말고 부등식. 뭘 비교? 부등식. 대소비교. 대소비교. 연립 부등식이니까 동시에 만족되는 뭐? 대소비교되는 뭘 확인해라? 범위 확인해라. 무슨 범위? X범위. 이해됐죠? 한번 해볼게요. 푸는 방법을 몇 가지로 좀 보여드릴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자, 한번 보세요. 이쪽에다 푸는 게 아주 기초적인 풀이에요. 이쪽에다 푸는 게 조금 더 고급된 풀입니다. 고급? 고급이라고 하면 되게 고급 수학하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그래프로서 직접적인 확인이 가능한 범위.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자, 난 얘를 갖다가 1번 기억식이라고 얘기할게요. 얘를 니은식이라고 한번 얘기할게. 그럼 기억식에 대해서 난 정리할 거야. 4x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은 2x보다 작다. 맞니? 그러니까 4x 빼기 3x니까 1x지. x에서 2x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x 되니? 그럼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3. 그럼 우리 부등식 배워서 아시잖아요. 마이너스를 곱하거나 나눌 때 부동의 방향 바뀐다. 그죠? 그러니까 x는 3보다 큰 상황. 됐니? 다음 니은 보시면요. 5x 마이너스 11은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2x 플러스 2보다. 괜찮아? 넘기고 넘기니까 이항시키니까 3x니? 넘기니까 13이니? x는 3분의 13보다 작거나 같은 상황. 야, 3분의 13이면 대략 몇 점 몇이니? 한 4점 땡 되겠지, 그지? 4점 어쩌고 될 겁니다. 자, 그럼 봐. 얘를 갖다가 수직선상에서 표현할 거야. 수직선상에서. 대답해봐.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인 개념인데 이거 축 이름 무슨 축이니? 이거 X축이야. 왜?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변수 자체가 X변수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 X축 설정해. 오케이? 보세요. 그럼 이거 지금 봤더니 얘는 3보다 크대. 그러면 3 빵꾸뻥 크대 오른쪽으로. 괜찮아? 얘는 4점 땡이니까 그냥 대략 뭐 4점 어쩌고 그러니까 4는 한 이쯤에 있을 거고요. 4점 땡이니까 얘 여기 있겠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작거나 같다니까 검은색 동그라미. 3분의 13. 괜찮아? 작다니까 왼쪽으로. 왼쪽으로. 오케이? 근데 무슨? 연립부등식. 동시에 만족되는 범위. 동시에 만족되는 범위는 어디서 어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괜찮아요? 결론. 얘네에 대한 결론은 이거야 그냥.
3보다 크고요. x가. 누구보다? 3분의 13보다 작다가 결론이야. 그냥 이렇게 풀면 끝이야 이게. 이해되셨어요? 그럼 내가 지금부터 풀고 싶은 건 저 두 개에 대한 방정식을 갖다가 어떠한 해석을 해보자야. 함수적 함수적 해석을 해보자야. 함수적 해석을 하기 전에 물 좀 마시고 올게요. 아이 뭘 쉬느냐. 그냥 이거까지 풀자. 아 그래. 그럼 한 2분만 빨리 쉴게요. 2분만. 봐봐. 이거 기억식 싹 다 정리할게요. 싹 다 정리하고 나면 기억식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가 되거든요. x-3은 0보다 크다야. 괜찮아? 니은식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x-3분의 13은 0보다 작거나 같다야. 여기까지 그냥 바로 이해되시죠? 근데 나는 항상 얘기하기를 얘를 왼쪽에 있는 함수를 y1이라고 주고요. 오른쪽에 있는 함수를 y2라고 줄게요. 괜찮죠? 얘 역시 y의 3이라고 주고 얘 역시 y의 2라고 줘볼게. 그러니까 y1, y2, y3, y2 즉 y2를 기준하여 y1과 y3을 보고 싶은 거야. 알겠죠? 그럼 난 얘네를 최대한 좀 섬세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좌표 평면이 이렇게 존재해요. 좌표 평면이 3이니까 14니까 조금 더 길게 그려드릴게요. 그럼 얘네에 대한 함수가 4 정도 줄 거니까 이렇게 잡아볼게. 여기가 x축, 여기가 y축이고 얘가 0이에요. 괜찮아요? 괜찮아? 여기까지 돼? 야 노크해. 노크해. 그럼 봐. 지금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3인 함수야. 맞지? 그럼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3이야. 괜찮니? 기울기가 1이니까 여기가 지금 3이지. 오케이? 그럼 난 기억에 대한 함수를 노란 색깔로 한번 그려볼게.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지나고 있을 거야. 괜찮니? 이런 식으로 지나고 있을 거야. 누가? 기억 함수가. 괜찮아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니은에 대한 함수는 저거 4점 땡인데 4점 몇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4.333333이니까 참 소수점 잡기 애매하네요. 근데 기울기가 또 1이네요. 그죠? 그럼 여기가 지금 4.3333이니까 대략 한 2쯤 잡읍시다. 얘도 대략 한 2쯤 잡읍시다. 그럼 얘네에 대한 그래프를 이렇게 이어보면은 얘네에 대한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얘가 니은식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13이고요. 여기가 3분의 13이겠죠. 그죠? 이렇게 됐을 때 0보다 큰 쪽과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을 동시에 만족해야 돼. 그지? 그럼 0보다 큰 쪽은 어디야? 노란색 함수를 기준하여. 이거 잘 봐. 봐야 돼, 시우야. y1이라는 함수가 지금 기억의 함수를 얘기하는 거야. 0보다 큰 쪽을 말하고 싶지. 0보다 큰 쪽은 요 구간에서 얘가 0보다 크지. x축 위에 있지. 요 구간에서 x축 위에 있지. 요 구간에서 다 x축 위에 있잖아. 이렇게. 이해돼? 그러면 이 함수는 누굴 기준하여? 3을 기준하여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해됐어? 그 다음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인데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을 보면은 얘를 기준하여 지금 얘가 0보다 작은 쪽에 있지. 그지? 그럼 얘는 이쪽으로 가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은 쪽. 이해돼? 그랬을 때 딱 겹치는 부분이 어디야 지금? 겹치는 부분이.
겹치는 부분. 3에서 3분의 13까지잖아. 여기. 이해돼? 그래서 0보다 큰 쪽에선 얘가 이쪽으로 가는구나.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는 왼쪽으로 가는구나. 이걸 봐야 돼. 근데 0보다 큰 쪽이니까 포함하지 않는 빵꾸뻥. 0거나 작거나 같은 쪽이니까 검은색 동그라미. 이해됐어?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이게 지금 그래프가 하필 이 문제에서 조금 이쁘지 않게 그려지긴 하는데 나중에 이게 막 저희 미적분 넘어가고 막 이러면 그래프 생각보다 재밌어요. 그때 가서는. 이걸 또 재밌다고 얘기하는 나도 좀 이해 안 되시겠지만은 저는 재밌어요. 팔 좀 좀만 올려줄래 이거? 옷 좀 좀만 올려줘. 땡큐. 뒤졌다 진짜. 이 새끼 가만 보면 나 놀리는 재미로 살아. 왠지. 이봐, 존나 똑같지? 내가 뭐 얘기해.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결론은 똑같아요. 3보다는 크고요. 3분의 13보다는 작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지금 누가 봐도 이게 편하시죠? 그죠? 네. 이렇게 푸세요. 이렇게 풀 건데, 앞으로 난 이렇게 풀 건데. 근데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게 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돌리는 거 맞아요. 네. 네, 그렇게 돌리세요. 더 돌리세요. 예. 그렇게 돌리는 거 맞아요. 머리 돌리라니까 막 이러고 있어요, 지금. 지금 어려운 내용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를 좀 풀게요. 짜증나. 자, 연립이에요. 야, 연립이란 두 글자를 보고서 우리는 해의 구조를 한번, 해의 존재 여부를 봐야 돼요. 알겠죠? 해라는 게 뭐야? 점, 근, 해, 값. 내가 점은 항상 무슨 점을 얘기해? 교점. 그죠? 연립이니까 동시에 만족되는 해. 동시에 만족되는 값. 동시에 만족되는 근. 동시에 만족되는 교점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연립 부등식으로 바뀌어버리니까 동시에 만족되는 범위 이렇게 해버리면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동시에 만족되는 범위. 잠깐만 내가 할 말 까먹었잖아. 정승희 때문에. 야, 그래서 우리는 이 연립 관계에 있어서 연립이란 동시에 만족되기 때문에 두 개의 함수, 두 개 이상의 함수가 존재하고 있어야 돼. 맞지? 그럼 우리 이 함수의 관계를 따져보면 봐봐. 함수의 관계는 1번 첫 번째 두 함수 F와 G 함수에 대한 상황을 한번 볼게. 봐. 첫 번째 이렇게 하나의 교점이 나올 때야. 맞아? 봐. 지금 하나에 뭐가 생겼어? 교점 몇 개라고? 한 개. 다른 말로는 점근 해값이니까 점 나왔잖아. 근 한 개. 맞아? 점근 해 한 개. 값 한 개.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이게 점근의 값이야. 알겠니? 진짜 내가 수학 선생 하면서 이거 진짜 잘 만든 것 같아. 점근 해값. 이건 무조건 외우세요. 알겠죠? 무조건 같은 얘기예요. 진짜 이건 나도 문제를 여러 번 풀었지만은 진짜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아요. 난 내 스스로가. 예, 그러니까 꼭 웬만하면 좀 따라오세요. 이거는. 네. 그럼 지금 또 보면은 봐. 두 개의 함수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얘네 둘이 지금 평행하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지금 얘네 둘이 이렇게 평행하고 있는. 왜 이렇게 평행을 안 해? 그럼 봐. 이렇게 평행을 마지막 도전. 마지막 도전인데 모르겠고 평행한다고 칩시다. 예, 평행이에요. 평행하는 겁니다. 그렇다 쳐. 이씨. 야, 그럼 봐. 할 말 있어도 하지 마. 참아 잠깐. 자, 그럼 봐. 평행하지. 그럼 봐. 나 이렇게 할게. 교점 있어 없어? 없어요. 말이 안
분필이 딱 반쪽으로 쪼개지냐 이렇게. 희귀템이다 희귀템. 누구 거지? 영어 선생님 건가? 내가 써야지. 교점이 없다. 야 이거 약간 색깔이 탁한데? 아니 이게 약간 그 희귀한 색깔 그 모음이 있어. 막 우리 학원에 그 갈색깔 분필도 있고 초콜릿색 분필도 있고. 어? 그 디테일을 이해해줘. 조금씩 그 색깔이 좀 다른 게 있어요. 그 그라데이션처럼 생긴 게. 자, 교점이 없다. 근이 없다. 그죠? 야, 근데 이거 영상에서 잘 나오니? 이거 색깔 보이니, 이거? 쓸 수가 없다. 안 보인다. 예, 이거 안 쓰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면 다시 보라색. 자, 없다. 근이 없다. 그죠? 그 다음 해가 없다. 뭐가? 값이 없다. 괜찮아요? 결국엔 항상 뭐부터 출발이야? 교점부터 출발해서 있다 없다만 따지면 되는 겁니다. 있으면 몇 개 있는데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그럼 봐. 지금 두 개의 함수가 다시 한번 이렇게 칠해져요. 그럼 이거는 지금 함수가 겹쳐버렸지. 겹쳤지. 그러면 써볼게. 야, 교점을 봐봐. 천천히 할게. 교점 봐. 얘 이거 교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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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교점이잖아. 그래. 뭐라고 해 우리는? 무수히 많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근이 무수히 많고 해가 무수히 많은 상황. 값이 무수히 많은 상황.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네 맨날 헷갈려하는 게 해가 하나래. 뭔 상황인데 이게 교점 하나라는 상황이에요. 해가 없대. 왜 값이 없어? 예, 교점이 없어서요. 노이수. 해가 무수히 많냐. 그럼 얘가 교점이 무수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만 더 확인합시다. 최대한 디테일하게. 교점이 하나만 있는 상황이래. 그럼 우린 여기서 이렇게 배웠어. 뭐야? y 절편이 서로 다르고, 그죠? 기울기도 서로 다른 상황. 그죠? 근데 여기서는 y 절편은 서로 다른데 기울기는 같은 상황. 그러니까 기울기는 똑같으니까 똑같이 기울어서 안 만난단 말이야. y절편은 다르고요. y절편이 다르단 말은 이런 상황이겠죠. 여기 y축이 이렇게 지난다고 치면 이 y절편과 이 y절편이 서로 다른 얘기입니다. 괜찮지? 이건 난리 나죠? 자, 보세요. 이 y절편 어때요? y절편도 같고 기울기도 모두 같은 상황이에요, 이거는. 알겠노? 예. 여기 그래프 y절편 저기 같아서 교점 생기는 거 아니에요? y절편이 달라야지. 너 최준영 말 이해했어. 저 순간에 y절편 같죠. 만약에 저기가 y축의 위치라면. 그러니까 지금 준영이가 얘기한 건 뭐냐면 내가 y절편이 다르다고 얘기한 건 무슨 말이냐면요. y절편이 이렇게 생긴 y절편이 서로 다른 상황인데 만약에 준영이 말만 따라 y절편이 여기 생겨버리면 y절편은 같아요. 그러나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y절편이 같은 교점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가. 그럼 저기 없거나 같다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는의 개념으로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죠. y절편이 같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대신에 그 y절편의 위치가 두 함수의 교점의 위치가 같아야 돼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네.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그냥 y절편이 다르다, 기울기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괜찮아요? 어디에다 필기할 거냐면요. 194페이지 여백에다가 좀 필기 좀 해놓을게요.
194페이지 여백에다 좀 필기할게요. 여백에다가 194페이지 여백에다가 네, 네 그쪽에다 필기하세요. 예, 다녀오세요. 예. 요건 좀 필기를 해놔야 돼. 교점과 근, 해, 값에 대해서. 자, 한번 풀어볼게요. 8번입니다. 자, 8번이요. 4-x 4-x가 작대요. 2x 마이너스 1보다. 그죠? 3x-a가 2x 3x-2가 a가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2x 이렇게 되네요. 자, 요거 한 번만 풀어보세요. 지금.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기억식에 대해서 먼저 풉시다. 자, 기억식을 먼저 풀어보면은 지금 얘는 4x 마이너스 x는 2x 마이너스 2보다 작죠, 그죠? 야, 근데 봐, 이제는 조금 센스껏 가자. 이거 다 넘겨봐야 어차피 마이너스 3x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x를 이쪽으로 옮기자. 알겠죠? 그럼 이쪽으로 옮겨버리니까 여기 3x 됐죠, 그죠? 얘 이쪽 넘기니까 몇 됐니? 6 됐죠. 그러니까 몇이야? 3보다 크다. 아, 미안합니다. 2보다 크다. 누구야?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가는 게 편하겠죠. 그죠? 자, 니은입니다. 니은 보시면요. 뭐 바로 해버리자. x가 a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작거나 같다. 그죠? 그럼 얘네를 수직선상에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역시 x축 잡아주시고요. 그죠? 역시 2보다 크니까 빵구뻥. 이렇게 갈 겁니다. 그죠? 근데 a보다 작거나 같대.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네를 만족시키는 정수인 해가 한 개일 때라고 하니까 어차피 2는 포함이 안 되잖아. 그럼 이 다음에 포함되는 정수는 누구니? 3이잖아요. 3. 이 자리 얘 하나만 인정하겠다 이거야. 이거 하나만. 그죠? 그랬을 때 뭘 구하래? a가 어떻게 됐대? 범위를 구하래. 그럼 a는 3이랑 4 사이에 존재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a가 3이 되면 돼, 안 돼? 돼요. 되죠. 왜? 되죠. 그래야 검은색이니까 3까지 와도 3이 인정돼 버리잖아. 근데 4에 들어오면 돼, 안 돼? 안 되네요. 그러니까 결론이 뭐야? 3보다는 크거나 같고 4보다는 작아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바로 이어서 다음 활용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소금물 한 번만 풀어봅시다. 야, 너네 소금물은 왜 이렇게 싫어하니? 뻑큐? 이런 솔트. 자, 보세요. 8%의 소금물 300g에 14%의 소금물을 넣어서 소금물을 얼마나 넣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그죠? 9% 이상 11%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야, 그럼 지금 한번 봅시다. 9번이네요. 8% 소금물 300g 있대요. 그럼 봐봐. 지금 보니까 소금물이 이렇게 있다 치자. 소금물이 요래 있는데 얘는 8%의 소금물 300g이라고 하니까 300g 있습니다. 뭐가? 8%가 이렇게. 그죠? 근데 얘한테 더 할 거야. 누구를? 14%의 소금물을. 근데 얼마만큼 있대? 몰라요. X만큼 있대요. 그렇죠? 그랬더니 누구보다 커야 돼? 9% 이상이니까 크거나 같다로 가야죠. 그죠? 9% 이상의 소금물이네. 그죠? 그럼 9% 이상의 소금물, 그 다음 11% 이하니까 작거나 같다. 11% 이하의 소금물. 이렇게 가야겠다.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야, 그럼 9%의 소금물을 말하고 싶어. 근데 총 물의 양은 얼마만큼이야? 총 물의 양? 300 플러스 X. 그쵸. 300 플러스 X가 되겠죠. 지금 여기 보시면 300g의 물이 안 그래도 여기 있어. 근데 더했대. 누구를? X만큼. 그죠? 이게 전체 물의 양인 겁니다. 이해되세요? 야, 그럼 100%라는 말은 100분의 9만큼이지. 그지? 여기는 100분의 11이라는 말이야. 누구에 대해서? 소금물에 대해서. 정확히는 전체 소금물에 대해서. 이해되십니까? 자,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얘는 전체 물의 양은 300 플러스 X만큼이야. 맞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300 플러스 X만큼.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됨 여기까지? 문제 없죠? 여기까지 써보세요. 저 가운데만 이제 정리면 끝나요. 그럼 8%의 소금물 얘, 14%의 소금물 요놈, 300g짜리랑 Xg짜리. 그죠? 그럼 8%의 소금물 누구에 대해서 300g에 대해서.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했대? 더했대. 누구를? 14%의 소금물 X만큼 이렇게. 괜찮아? 계산합시다. 이거 100 지울 수 있겠죠? 100 지울 수 있겠네요. 그죠? 가능? 그러면 다시 한번 쓰면 얘는 9, 300 플러스 x는 8, 300 플러스 x, 14죠? 14 x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11 300 플러스 x. 오케이. 39 2700 플러스 9 x는 38에 2400 플러스 14x니 11 3 3300 플러스 11x 이렇게 들어가겠네. 괜찮습니까? 야, 그럼 봐. 지금 두 개의 부등식이 서로 존재할 때는 우린 이렇게 풀기로 알고 있죠. 그죠? 첫 번째, 이렇게 먼저 풀자. 그죠? 두 번째, 이렇게 먼저 풀자. 맞죠? 풀어봅시다. 난 얘를 갖다가 기억식. 얘를 기억, 얘를 니은이라고 할게요. 자, 기억식 한번 볼게. 기억식 보시면 2700, 그죠? 플러스 9x는 작거나 같다. 누구? 2400 플러스 14x. 그럼 가자. 2700 넘기니까 300이니? 9x 넘어오니까 5x니? 괜찮죠? 그럼 x는 어떻게 돼요? 누구보다? 60보다 크거나 같다. 괜찮아? 자, 니은. 니은 보시면요. 몇이에요? 2400? 2400 플러스 14x. 는 크고 작거나 같대. 누구보다? 3300 11x. 그럼 얘 이쪽으로 넘기니까 3x니? 넘어오니까 몇이니? 900이니? 그죠? 그럼 x는요? 30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얘네가 만족되는 x에 대한 범위는 60보다 크거나 같고 300보다 작거나 같다가 결론이겠지. 그죠? 네. 60보다 크거나 같고 300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에요.